비타민C가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중국산이다 그럼 굳이 우리 거 비타민C 중국산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영국산이다 이러면 내 자신 있게 우리 거 비타민C는 영국산입니다 하면은 그거를 딱. 사실 종합 비타민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뭐 비타민 C, 뭐 비타민 D, 다른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종합 비타민이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함량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넣다 보니까 각자의 그 필요한 양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비타민 C를 따로 이렇게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비타민 C가 만성 피로도 사라지게 만들고 또 항산화 효과로 뭐 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가지고 육아하는 엄마들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비타민 C 꼭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 C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옥수수에서 추출을 해서 발효 정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비타민 C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사들도 잘 몰라요. 또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셀메드에서 나오는 무슨 완전 천연 비타민 C라고 막 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베리류에서 추출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제품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95% 이상은 옥수수에서 추출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옥수수에서 추출을 해야 좋은 비타민 C가 되겠죠. 근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서 추출한 비타민 C들이 있어요. 그래서 넌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있는 비타민 C를 먹이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다 필수적으로 적어야 돼요? 아니요, 굳이 내가 그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자신 있는 거죠. 넌 GMO 옥수수에서 추출했다 하면은 그걸 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효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공정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산 비타민 C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값이 싸고 영국산 비타민 C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싸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은 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중국산도 있고 제거하지 않은 영국산도 있는데 확률상 영국산 비타민C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공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한 통으로 들어있는 비타민C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포장되어 있는 비타민C를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비타민C가 그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에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산화가 돼버리거든요. 산화가 된 비타민C는 안 먹는 게 차라리 나아서요. 소포장된 비타민C를 먹으라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이제 함량이 낮죠. 그 비타민C. 아무리 먹어도. 네, 그쵸. 오렌지 뭐 20개를 먹는 것보다 비타민C 하나를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때 먹었던 사과랑 지금 사과랑 미네랄 함량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되게 품종 개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네랄들이 되게 그 함량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단맛이 있어야 과일도 먹으니까 단맛이 강한 샤인머스켓이나 아니면 골드키위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품종 개량을 해서 단맛을 높이는 건데 대신은 이제 미네랄 함량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60년대, 70년대 먹었던 그 사과들은 생각보다 달지 않았고 되게 비타민 함량도 높았고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거죠. 네. 사실 아이들이 먹는 비타민C 이제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되게 첨가물들이 많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저는 특별히 제 아이한테 100% 비타민C로만 먹이고 있거든요. 물에 태워서 먹이거나 아니면 잘 먹지 않으면 이제 뭐 한살림이나 뭐 자연드림이나 아니면 초록마을에서 파는 100% 그런 감귤 주스나 뭐 한라봉 주스 이런 거에 태워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C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뭐 복통을 유발하는 설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는 설사가 반드시 좋아져요. 아니면 얘가 지금 먹는 양보다 약간 감량을 해서 먹다가 점점 증량을 하면 또 좋아지고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한테 또 비타민C 과하게 먹으라고 또 권유도 하고 근데 사실 젤리랑 그런 뭐 액상 이렇게 맛있는 비타민C나 아니면은 뭐 캔디류 이런 비타민C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첨가물들이 많고 비타민C는 요만큼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비타민C 가루용으로 먹되 음료에 태워서 먹인다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먹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저는 가루용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C 100%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먹이고 있는 거는 뭐 진약사몰의 영국산 비타민C 2000 먹이고 있습니다. 180호에 45,000원인가? 더 싼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논 GMO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은 영국산이 아니거나 그게 또 중요한 게 비타민C가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중국산이다 그럼 굳이 우리 거 비타민C 중국산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영국산이다 이러면 내 자신 있게 우리 거 비타민C는 영국산입니다 하면은 그거를 딱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 쪽에는 GMO
표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넌 GMO면 넌 GMO, GMO면 GMO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표기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근데 저희 아이는 뭐 7개월부터 먹였으니까 아주 약간씩 먹였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신맛에 되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잘 먹더라고요. 제 조카는 이제 뭐 만 3살인데 그냥 비타민C 털어서 먹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비타민C 메가도스 하잖아요. 메가는 큰 이란 뜻이고 도수는 용량이란 뜻인데 이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고용량이냐. 일일 권장량이 75에서 100m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온단 거 한 알은 10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일 권장량은 이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예방하는 정도의 최소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리거든요. 16세기, 17세기는 그 괴혈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근데 주변에서 아시다시피 뭐 괴혈병으로 죽는 경우 없잖아요.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75에서 100mg이죠. 근데 우리가 괴혈병을 예방할 정도로만 먹으면 비타민C의 진정한 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네, 저는 한 8에서 12g 먹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양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소 6g 이상 먹으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예. 아이는 차근차근 1g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늘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평소에는 1g 정도 먹이다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먹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감기가 가볍게 지나가죠. 진짜 이게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면 감기에 진짜 자주 걸려와요. 근데 또 감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 중이염이나 폐렴으로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꼭 비타민C를 많이 먹이라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져요. 감기에 자주 걸린 아이들도 빈도수가 줄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중이염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제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제 아들이 매일 병원에 갔었는데 요즘에는 병원을 언제 간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엄마들은 걱정하죠. 막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먹여도 될까? 막 이렇게. 저는 근데 사실은 인공 감미료 같은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먹여도 될까요? 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같은 거 많이 먹여도 될까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 얼마 전에 조카가 수족구에 걸렸어요. 요즘 수족구 되게 유행하거든요. 근데 그 애가 평소에 한 2g 정도 먹었는데 만 3살인데 수족구 증상이 있을 때 한 8g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루 딱 아프고 딱 지나가더라고요.